안녕하세요. Y컴퍼니 대표 요창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평택에 짓고 있는 에이스 MS 지제 지식사업센터입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요새. 이 물건을 소개시켜드릴까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입지는 제가 생각하는 평택의 최고의 입지거든요. 평택 여기가 고덕, 여기가 이제 브레인시티, 2023년도에 뭐 카이스트 아주대병원까지 들어오는 커다란 산업단지 브레인시티가 있고요. 주변으로는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주변에 15개 산업단지가 완공돼 있고 5개 산업단지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로는 LG와 삼성을 같이 끼고 있는 일본 국도 도로변에 90m 높이로 17층 높이, 평택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냐? 이 MS지제입니다. 근데 왜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굉장히 좀 많은 고심을 했냐면은, 물건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현재 지식사업센터 투자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자, 평택 평균 가격 750 잡고요. 40만원 잡습니다. 40평을 잡았을 때 분양평수 40평, 전용으로 치면 20평 잡으면은 3억이죠. 보통 3억 부가세 빼고 3억이란 가격. 여기에 80% 대출 받으면 2억 4천 대출 받아서 내 돈 6천 정도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억 4천에 지금 가장 높이 지식산업센터 대출 받아봤자 3%입니다. 현재 지금 잔금 대출 잡고 있는 데들이 기준금리 1.5%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면은 2억 3천에 3%면은 월간 내는 돈이 한 60만원 정도 돼요. 이자 연간으로 치면은 720만원이고, 자, 그러면은 평당 3만원 잡았을 때 40평이니까 120만원을 월세로 받아서 이자를 60만원 내고 60만원을 내 돈 6천만원 투자한 거에 비율로 가져갔을 때, 뭐 여기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거는 보증금 받는 걸로 퉁친다고 쳐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내 수익률이 12% 정도 나오면 이 투자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투자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소액으로 80% 대출 받으시면, 이런 투자는 임대만 맞출 수 있으면은 공실만 안 난다 그러면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투자를 권유를 드렸죠. 자, 근데 이제 딜레마가 생겼죠. 2억 4천에 대한 대출 이자를 높게 잡아서 지금 3%인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뭐 3%대까지 올라간다. 지금 1.5에서 더블이 올라서 3%대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예정된 사실이잖아요. 주담대는 벌써 지금 뭐 4%, 5%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이게 그 산업법에 의해서 싸게 이자를 받는다 그래도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보통 지사는 1.2에서 1.5% 정도가 붙는데, 그렇게 보면은 맥시멈 5%는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오를 게. 자, 그럼 5%를 올랐을 때 2억 4천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은 5%가 되면은 1200만 원이 나와요.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내고, 근데 월세 1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받자고 리스크를 가져갈 거냐.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굉장히 좀 고민되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거 이제 지산의 투자에 대한 거는 조금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만 원 벌자고 20만 원 벌으면은 뭐 내 돈 6천만 원 들여서 이자 20만 원 나온다? 크게 뭐 나쁘진 않지만 이거 벌자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빠집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지산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를 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80% 대출 받아서 한 칸 살 거 두 칸, 세 칸 사셔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셔라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세 칸 살 돈으로 정말 알토란 같은 한 칸 사셔가지고 레버리지를 80%가 아닌 50%대로 좀 낮춰가지고 은행 이자에 대한 부담을, 자기 자본을 조금 더 들여서 은행 이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성비 있는 호실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MS, 지제 MS, 에이스 MS를 분석을 다 끝냈는데 지하 2층부터 17층까지 분석을 다 끝냈어요. 어떤 호실이 가장 가성비가 있나? 가성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임대료든 나중에 전매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호실이 어떤 거냐? MS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MS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호실이라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그거 아닌 호실을 계약하신 고객님도 있을 거고 의향서를 내신 고객들도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호실을 가성비 있다고 추천을 합니다 했을 때 이걸 안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성비 있는 호실은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12%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금리가 5%대로 가더라도 1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호실을 저희는 다 선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자기 자본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지산의 장점이 뭐 대출이 80% 이상 나오는 거, 그리고 산업법,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자가 싸다, 이 두 가지가 장점이 됐는데 요거를 조금 50에서 60%로 보시고 이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상 얘기하지만 호실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로 맞춰서 가장 가성비 적은 돈 들여서, 경제학의 원리가 뭡니까?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게 경제학의 원리잖아요. 그런 호실, 늘상 얘기하면 호실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산 세마 이번에 분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성비 있는 호실은 창고입니다. 일반 드라이브 호실이 1200 할 때 가성비 있는 창고, 똑같은 층고를 가지고 똑같은 층에 있는 이 창고들 600만원, 500만원대, 이거는 잡으셔야 됩니다 하고 했더니 경쟁률이 선착순 분양을 했는데 15대 1이 넘게 나왔어요. 2시에 저희가 선착순을 받았는데 2시 00분 00초에 넣으신 분들이 4-5명 돼서 나 00초에 됐는데 왜 떨어졌냐 항의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같은 00초라도 이름이 위에 써주신 분이 당첨이 되셨죠. 여러분들 좋은 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오산 세마는 창고가 가성비 있는 호실입니다 라고 제가 과감하게, 여기는
투자하세요. 했는데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투자 클럽부터 시작해갖고 한 호실당 뭐 2, 30명씩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15대 1 경쟁률. 2시 선착순 했는데 2시 00분 00초에 넣으신 분들이 3, 4명씩 됐어요. 아무리 금리 인상 시기라 그래도 이런 가성비 있는 호실들은 나중에도 수익률이 지금 지산 2%에서 3%대 대출받고 받는 수익률 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호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에이스 지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평택에서 보기엔 제가 최고의 위치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고덕에 삼성전자 있고 이쪽 해창리 쪽에 저희가 분양하는 에이스라든지 금호라든지 이런 데 뭐 성황리에 분양을 거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호 STB 1차 뭐 지식공장소 거의 다 임대를 마쳤어요. 지금 임대를 거의 다 마쳤어요. 준공되기도 전에. 평택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봤을 때 가격대도 아직 뭐 750에서 800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성비 있는 호실 찾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 에이스 지제 MS에서 가성비 있는 호실 여러분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경쟁률은 있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여러분들 지금 이 MS가 500에서 뭐 800대 평당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분양사들, 건설사들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 회사채가 얼마 전까지 2.45%였던 게 지금 4%예요. 두 번째, 철근 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44% 이상 인상이 됐어요. 철근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레미콘이라든지 뭐 시멘트 모든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있어요. 집가 상승률이 1년 동안 전국으로 따져서 4%인데 평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제는 지금 지어지는 것들은 다 PF도 조달을 하고 뭐 철근도 다 계약을 끝낸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700만원대 가격이 나오지만 올 연말이든 내년에 분양하는 물건들은 평당 1000만원 이하로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자, 30%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분양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럼 3년 뒤에 여러분들 근데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앞으로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를 시기는 앞으로 2년이에요. 보통 수축기를 금리 인상기를 17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 이상으로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진 않아요. 우리 이거 완공되는 게 언제냐? 3년 후입니다. 금리 인상의 최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임대를 맞추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이 고난의 시간 2년을 여기는 중도금 무이자잖아요. 중도금 무이자예요. 시행사가 이자 높든 어쨌든 다 내주는 거죠. 3년 후에 이자는 피크를 지나서 하향세일 때 우리는 입주를 한다. 자, 은행들이 지금 다들 대출을 꺼리고 있어요. 주담대고도 그렇고 모든 대출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여기에 뭐 2%든 3%든 가상금리를 붙여서 매겨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가상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이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은행들도 경쟁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출들을 안 받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럼 이 가상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산업에 관련된 금리, 나라에서 권장해주고 은행들한테 저금리로 하라 하는 이 금리는 아까 5% 진짜 최악으로 5% 잡았지만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특히 3년 후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분양하는 건 이제 평당 1,000만원대, 평택에 땅도 없지만 마땅히 지을 땅도 없지만 이제 1,000만원대 가는 거예요. 1,000만원대. 그럼 여러분들 지금 700만원에 잡으신 분들은 평당 300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성수 이런 데들이 300%가 올랐죠. 300%. 1,000만원에 분양하는 게 지금 뭐 평당 3,500씩 가니까 300%가 올랐는데 여기 수익률은 2%에서 3%밖에 안 나와요. 2%에서 3%밖에. 뭐 비싼 데는 7만원에서 11만원 평당 받는데 분양 평당 7만원에서 11만원 받는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분들은 수익률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을 보는 거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300만원만 올라도 아까 40평이었죠? 1억 2천 오르는 거예요. 내가 월세 수익이 뭐 20, 30% 줄었다고 치셔도 근데 아까 3만원 잡은 거 이자는 5%대로 올랐지만 임대료는 지금 임대료 3만원을 그냥 잡은 거예요. 이 임차료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저번 달에 임차료가 14%가 올랐어요. 거주에 대한 임차료가. 미국은 20%가 올랐어요, 작년에. 무슨 말이냐? 금리만 올라갑니까, 여러분? 금리만 올라가지 않으면 임차료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3만원을 3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3만원일 것 같지만 4만원, 4만 5천원. 성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15만원 평당. 15만원이라도 뭐 여의도나 강남보다는 훨씬 싸요, 실질적으로. 평당 15만원부터 시작해갖고. 이분들이 마이너스 나면서 임차 놓을까요? 임대료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문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올라가는 만큼 임차료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수익률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집가, 철근, 자재비, 인건비, 회사채, 건설회사에서 빌려가지고 짓는 회사채 비용 또 올라가면은 분양가는 여러분들 700만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3년 뒤에 분양하는 건 얼마 할까요? 얼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자의 적기는 지금입니다. IMF 때 뭐 금리가 뭐 20%대, 25%대 할 때 투자의 적기가 언제였냐? 그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이 물건 진짜 금리 인상만 아니었으면 이 평택의 입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90m로 1번 대로변에 전망 좋고 정말 지제역 가깝고 고덕 평택 바로 앞에 삼성전자고 바로 옆으로 브레인시티고 그 위로 LG전자고 옆에 주변에 산업단지만 20개가 있고 평택의 인구가 2, 3년 후에는 68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인구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직까지 30에서 40%밖에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70%, 60%더 인원들이 충원되고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 발전하는 도시 평택에 들어와 투자하십시오.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빼놓고는 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를 좀 줄여라. 만약에 5%, 금리가 5% 된다면 조금 80% 대출 받아 2칸 할 거 진짜 똘똘한 가성비 있는 한 칸 하고 자기 자본 비중을 좀 높여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금리 인상 시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진짜 가성비 있는 호실이 어떤 건지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제가 오산세마에서도 참고 하셔라. 미리 잡으셔라. 미리 잡으신 분들은 배정을 받아서 미리 하시고 뭐 늦게 오신 분들은 다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대다수예요. 14명은 떨어지셨어요. 한 분 되셨고.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지사는 앞으로도 수평이동이 여러 산업단지, 노후된 산업단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의 적기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힌트를 드리자면 500에서 800만 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돼요. 갭이 굉장히 커요. 30% 이상 나요. 여러분들 가성비 있는 호실 저희 Y컴퍼니와 상의하셔가지고, 저희 Y컴퍼니가 좋은 게 뭐냐면은 가성비 있는 호실을 추천드려서 분양을 받게도 해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중개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임차도 맞춰드리고 전매도 알선을 해드려요. 3년 후에 분양하는 지산 평택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가격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말 한번 듣고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시세 차익과 잘만 투자하면 수익률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의 미래는 여러분들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